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12월 3일 날 봤던 시험이죠. 이 영어 영역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유독 그 총평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약간 EBS에서 나온 문제들이 EBS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특히 이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라고 가정하면 아마 EBS 지문들 모를 텐데 그 EBS 지문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EBS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게 되면 되게 핸디캡이 있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간접 연계 50%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18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이면 18번, 19번 이런 건 풀지 않지만 그냥 빠르게 볼게요. 문장, 중요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As some of you already know, 당신들 중에 일부가 이미 알다시피 We are starting, 우리는 시작하고 있어요. The campus food drive. food drive. 이때 drive라는 게 뭐냐? drive라는 단어가 이제 중심적인 의미가 뭐예요? 몰고 간다는 뜻이야. 몰고 가다. 그래서 drive a car 그럼 차를 몰고 가는 거고, drive cattle 그러면 cattle, 소떼를 몰고 가는 게 drive예요. 이게 이제 drive가 몰고 가는 것이고,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욕망, 욕구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 욕구라는 뜻이 그래서 drive의 명사 뜻이 또 생기는 거야. 사람을 몰고 가는 거. 난 저걸 먹고 싶어. 그래서 충동이 생기잖아. 그 drive가 충동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근데 그래서 food dr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다가 몰고 가는 것이 dri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ood drive라는 건 뭐야? 음식 모으기 운동이 되는 거야. 음식 모으기 운동. 이 drive는 이제 보통 영영사전 같은 경우는 effort, 노력이라고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으기 운동. 알겠어? 모으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음식 모으기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참여 방법을 설명하겠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참여 방법이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our donation, 우리의 기부품의 그 booth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부를, donation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donation, 음식을 기부받는 것이 이제 음식 모으기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장 하나만 더 볼까요? The donated food should be non-perishable. 그 기부되는 음식은 should be 이어야 합니다. non-perishable. perishable이 뭐야? 쉽게 썩는 게 이제 perishable이거든. 그럼 non-perishable은 썩지 않는, 쉽게 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캔으로 되어 있는 고기, 그죠? 통조림 되어 있는 고기라든지 아니면 통조림 그 과일들 있잖아요. 그죠? 뭐 황도, 백도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것들이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1번. 음식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 안 내렸고 정답 1번이죠. 음식 배달 자원봉사 참여를 감사하려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면 We truly appreciate your help라고 했지만 요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용어 내용 나온 것이 함정이었던 겁니다. 마지막만 보고 가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도서관 이용 시간 변경을 공지하려고. 시간 내용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시간 내용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없었죠 따로. 그죠? usual library hours from during usual library hours. 일상적인 그 도서관 개관 시간에 그냥 그 품목들을 가져다 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없었고요. 음식물 낭비 심각성 알려주려고 없고요. 크리스마스 행사 일정을 문의하려고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 변화. 여기 아예 심경이 그대로 나왔어. 나는 매우 괴로웠고 불행했어. 이런 얘기 나왔죠. 왜 그러냐면 졌기 때문이지. 그죠? 콘테스트에서 졌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몸이 막 떨려. 불편함으로 막 떨리고. 그 다음에 막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쭉 건너가면 I breathed out slowly.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는 얘기 나왔고 내 손들이 이제는 안정적이다. 손이 떨렸었기 때문에 손이 안정적이 됐다는 얘기 나왔고 드디어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경 변화는 뭐예요? 처음에 다 뒤집어진 거죠. 열받았던 거, 화났던 거죠. 거기에서 진정된 거로 변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감사했다, 슬펐다, 뭐
부러웠다가 의심스러웠다가 뭐 놀랬다가 실망했다가 지루했다가 안심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필자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뭐 주장에 대해서 뭐 주장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의 중심을 주안점을 두라라고 설명하는 강사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should라든지 뭐 ought,라든지 must라든지 have,to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it is important, it is vital, it is essential 이런 표현들에 주목하라라고 설명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을 쫙 살펴보면 그런 직접적 표현이 없는 문제도 존재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뭐야? 100% 항상 성립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설 강의 볼 때도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의 내용이 매년 일관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건데 해설 강의가 매년 문제가 바뀔 때마다 해설 강의의 내용 자체가 바뀐다고 하면 그 강사는 그 해당 문제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사고적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장 문제든 주제 문제든 아니면 요지 문제든 제목이든 주제든 이제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대입 파악 문제는 그 대입이라는 거 큰 뜻이잖아요. 다 중심 내용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 되게 단순한 기준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글 속에 표현되어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린다. 근데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는 안 되지만 문제는 풀어볼까? 그러다 보면 맨날 스킬로 빠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글을 자꾸만 그러니까 글을 단순하게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왜 말 돌려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도 보면. 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야, 직접적으로 얘기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이 중심 내용을 잘 못 잡는 거야. 돌려 얘기해도 귀신같이 알아듣는 학생들 있잖아. 이 학생들이 중심 내용 파악을 잘하는 거야. 알겠어요? 평가원이 내는 문제들은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그 돌려서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입 파악에 그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심 내용의 파악. 그리고 중심 내용,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건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문맥 독해라는 걸 해야 돼요. 문맥 독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문장 1, 문장 2 이런 식으로 다 문장이 나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뭐가 생겨? 관계가 생기게 돼 있어, 무조건. 이 관계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 알겠어? 문장 1과 문장 2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시켜야 되는 거야. 관계는 무조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독해를 잘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게 국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연스럽게 뭔 얘기인지 파악이 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 해석이 따로 노는 거지. 그지? 이거는 훈련 단계가 필요해요. 연습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했는데 관계가 안 보이잖아? 그럼 가만히 진도 나가지 말고 계속 생각 좀 해. 생각 좀. 이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분명히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개념이란 건 반복되게 돼 있는데 그 개념어가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보라고. 중심 소재는 반복이 되잖아. 중심 소재라도 찾아보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중심 소재일 거 아닙니까? 찾아내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관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럼 얘가 보이면 문장 2하고 문장 3의 관계도 보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을 문맥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문맥 독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했을 때 이 사람 또 하나의 내용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 하나의 내용이 뭐야?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이게 파악이 되면 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지에 말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적이 말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대입학 정답 선지의 요건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만들어냈어요. 정리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학 정답 선지는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일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일치가 되는 것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일부 내용과만 일치하면 안 됩니다.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돼. 일부 내용에만 맞는 것들이 가끔 오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드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될 때만 대입학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 of its own. Developing expertise. 이게 주어네요.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carry의 중심적 의미는 운반하다가 아닙니다. carry는 중심적 의미가 지니다야. 알겠어? 다시 carry의 중심적 의미가 뭐라고? 지니다야. 지닙니다. 그만의 비용을 지닙니다. 선생님, carry가 운반하다는 건 왜 나온 겁니다. 지니다에서. 지니고 움직이면 운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움직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니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만의 비용을 지니고 있다. 그만의 비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코스트의 중심 의미는 왜 비용입니까? 뺏어가는 거야. 코스트의 중심 의미는 뭐라고? 뺏어가는 거라고. 희생이라는 건 뭐야? 목숨이나 건강을 뺏어가는 게 희생이야. 그래서 명사 뜻에 희생이라는 뜻도 생겨. 그러면 이 전문성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뺏기는 게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 우리가 뺏기는 게 있다. 응?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몇몇 분야들에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자기가 전문가지. 그죠? Simply by living our lives. 단순히 우리 삶을 삶으로써. 이거는 뭐예요? 이거라든지 이거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별로 에너지가 안 들고 비용이 안 드는 얘기야. 하지만이 나오잖아. 하지만 in many other domains. 다른 많은 영역에서 전문성은 필요로 합니다.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그럼 여기서 봐봐. 상당한 훈련과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여야 되는 비용이에요. 알겠어요? 비용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문맥적으로. 이런 게 보여야 문맥 독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보여야. 결국 이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였는 얘기에서 비용이 별로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considerable하다. 비용이 많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What is more, 게다가 expertise in is domain specific. 이 전문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가 나왔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어. 전문성의 두 번째 특징이 이제 게다가라는 말 다음에 첨가된 거야. 전문성이라는 것은 영역에 특정한 것입니다. 그럼 영역에 특정한 거란 뭐야? 특정 영역에서만 전문성이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한 영역에서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will carry over. 전달될 거란 얘기죠. Only imperfectly. 그 불완전하게 전달될 거란 얘기야. 관련된 그런 area, 그 ones는 domains, 그죠? 영역으로다가 불완전하게 전달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것은 전달이 안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비슷한 영역으로는 전달이 되긴 되는데 100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 한 70밖에 전달이 안 돼. 또는 다른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빵밖에 전달이 돼. 빵이 전달이 돼. 전달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그 영역에서만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 특성이야. 선생님 그냥 말로 정리했어요. 쓰지 않고 전문성은 비용이 많이 든다. 전문성은 영역이 특성적이다. 그 다음에 결국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as 원급 as 형태가 앞에 이제 문도에 나와서 부사절 형태로 되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양보절입니다. 이 앞에 as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as예요.
So much as we may o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있던 much를 앞으로다가 뺀 거죠. 그죠? 앞으로 빼면서 as 앞으로 빼면서 양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as의 뜻이 though, 비록 뭐뭐지만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as much as 자체를 그냥 though로 보셔도 상관없어. 쉽게 보려면 우리가 may wanna become experts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on everything in our lives 우리 뭐 삶에서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그잖아. 국어에서도 전문가가 되고 싶고 영어에서도 전문가가 되고 싶고 수학에서 전문가, 과탐에서 전문가, 뭐 사탐에서 전문가 되고 싶지만 there simply is not enough time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영역의 전문가를 못 된다는 얘기지. Even in areas, 심지어 그런 분야들에서 where we could,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에서조차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그것은 반드시 그 노력의 가치가 있지도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전체에서 그 전문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력의 가치는 없어. 그 노력을 들일 가치는 없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전문가 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It's clear that 대디아는 분명합니다. We should concentrate. 여기 이제 주장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 나오긴 했네요. 그죠? 이것도 읽어나가면서 그냥 찾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찾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된대. 우리 자신의 전문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그 영역들에서 어떤 영역이냐면 선택의 영역들에서 근데 어떤 선택의 영역들이냐면 that are 어린 어스가 앞에 있는 domain이 꾸며주는 거죠. that are most common 가장 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선택의 그런 영역들에서 전문성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ose we actively enjoy 그런 그 영역들이 있죠. Those는 domains 대신 쓰인 거죠. Those domains. 우리가 능동적으로다가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영역들에서 전문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배우는 거, 그다음에 그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영역으로부터 전문성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앞에 쭉 나왔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본문의 내용하고 일치가 되죠? 전체 내용이 포괄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다 키워드잖아. 두 번째, 전문성 함양에는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 없는 얘기죠. 세 번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봐봐. 이게 평가원 스타일의 그런 선지인데 정답과 정반대지. 이 글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없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아주 명확했네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밑줄에 함축 의미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죠. 밑줄은 주제랑 관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주제랑 관련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봐봐. 모든 문제 유형을 봐봐.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라는 유형이 있잖아요.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라는 유형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유형들에서는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문단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장들이라든지 모든 문장의 어떤 표현들은 그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인 주제랑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밑줄의 부분이 이 글의 중심 내용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얘기야. 하나만한 얘기야. 알겠어요? 이 문제 유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글 이해되면 이 그 밑줄 부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밑줄 부분의 의미가 뭔지를 불분명하거든. 추상적이에요. 알겠어? 추상적이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좁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다 읽어 나가면 어떻게 돼? 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으로 좁혀진다고. 추상적이었던 것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그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방법 없어요. 읽으시면 돼. 그래서 주는 정보를 잘 뽑아내시면 돼. 스킬 같은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선생님이 노란 거 표시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알아? 읽으면서 어떻게 알아?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는지를. 그잖아요? 앞부분도 읽으세요. There is an African proverb. 아프리카에 속담이 존재한대. 뭐라고 말하는 속담이냐면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들을 가질 때까지 사냥의 이야기들은 항상 그 사냥꾼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till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쉽사리 못 배우는 게 하나 있어. until이야, until. 알겠어요? until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얘는 변화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야. 단순히 뭐뭐까지라고만 생각하지 마. 변화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면 사자들이 역사가를 갖는 순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야. 그럼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는 사냥꾼만 영예로운 것이 되지. 그럼 역사가가 그 사자들을 위한 역사가 생기는 순간 사자들이 영예롭게 되는 것이야. 이래서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게 틸이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봅시다.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사냥꾼들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사자가 역사가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테일이라는 건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역사 이야기라는 것은 사자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역사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사냥의 이야기는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지. 누굴 향해서? 사냥꾼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The proverb is about power. 그 속담은 권력에 대한 거고 통제에 대한 것이며 그 다음에 법의 제정에 대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것이래. Environmental journalists. 그 환경의 기자들, 환경지 기자들이, 환경 언론 그 전문가들이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그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대. 그럼 이제 환경의 그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의 역사가라고 했으니까 환경이란 개념이 사자가 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라고 하는 것이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의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죠? 다시.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사자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편향된 시각의 이야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던 존재잖아. 그러니까 환경의 언론 그 전문가, 즉 기자들이, 환경 기자들이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자처럼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글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1분만 읽고 답이 나오는 건 좋은 문제는 아니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같은 말이네.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같은 말 나오잖아. 그들은, 환경의 기자들은 have to put across,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put across는 가로질러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로질러 논다는 얘기는 이게 전달한다는 얘기거지. 뭐를? 관점을 전달해야 돼. 그 환경의 관점을 전달해야 돼.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법 만드는 사람에게 환경의 관점을 전달해줘야 돼. 즉, 지금 사자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 얘기랑 같은 거야.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 그들은 야생 인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목소리는 뭐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wild India라는 것은 그럼 뭘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야? wild India가 바로 뭐가 돼? 환경이 되는 거지.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현재의 인간의 소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탱이 불가능한 거야. unsustainable. 지탱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forests,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지금 막 숲이라든지 습지라든지 황무지라든지 뭐 해안지대라든지 아니면 생태에 민감한 그런 지대 이런 것들이 막 열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they라고 해서 그것들은 여기 있는 얘들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들은 모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데이를 빼고 여기 컴마도 지고 데이도 빼면 이 앞에 있는 거 쭉 열고 되는 게 주어가 되는 건데 열고 해놓고 나서 그것들이라고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간주됩니다. or seen as disposable. 그 사용할 수 있는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 그 인간의 human population.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의 점점 가속화하는 demands, 수요. 그죠? 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것도 써야 될 것이고 생필품 같은 것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그 사람들, 인간의 그 인구,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의 가속화하는 그런 수요에 대한 수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간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얘네들을 단순히 얘기하면 뭐야? 환경이야. 앞에 있는 얘기로 바꾸면 환경이거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막 처분으로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간주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의 사고잖아. 환경의 중심의 사고 아니야. 즉, 여기는 사냥꾼들의 입장인 거야. 알겠어요? 사냥꾼의 역사가 사냥꾼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이제 사자. 그지? 지금까지 계속 나쁜 존재로다가 핍박받아온 그 존재, 환경입니다. 환경들은 이런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to ask for a change in human behavior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인간 행동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야. Whether it be, whether 다음에 it be 여기서 가정법이 이렇게 가정법 현재라고 보통 얘기하죠. Whether it be 형태가 쓰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줄이면 be it이 되는 겁니다. 그럼 be it이라는 걸 보게 되면 whether it be가 중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그것이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또는 인구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이든 간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인간 행동에 대한 변화를 구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is seen as a violation. 이거는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소비 좀 줄여. 너 인권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become wrongs, 나쁜 것이 되어요.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It is time 다음에 that. It is time that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쓰입니다. 뭐뭐 해야 할 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it is time that 주어 과거 동사 쓰이면 뭐뭐 해야 할 시간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시간이야. 저 과거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시간이야. So that 뭐 하도록 there'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도록 뭐 사이에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인간의 권리와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나머지의 권리, the rest of the environment.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환경의 그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인권만 조중히 여겨졌고 환경의 권리는 무시되어 왔다는 얘기죠. 환경의 권리도 똑같이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인권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이 사자였구나라는 게 명확해지잖아. 그러면 아까 있었던 사자 역사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글 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1번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한 종의 생물학적인 그런 진화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rging a shift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To sustainable human in behavior for nature. 뭐를 변하냐면 지속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for nature, 자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죠. 인간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shift라는 말은 뭐야? change랑 같은 말이지. 알겠어? change랑 같은 말이고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dispose 해버리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겠지. 누굴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래서 말은 자연이 누구야? 환경이잖아. 정답이 이게 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인권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침해에 대항을 싸우는 거. 이건 정답과 반대야 오히려. 이 글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야 우리가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인권인 거거든. 그거죠?
그 다음에 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 불충분하게 대표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 환경적인 법률 제정가들의 권력을 제한시키는 거 역시 없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 그 다음 요지입니다. 뭐 요지 문제, 주제 문제, 뭐 제목 문제, 주제 문제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입학 문제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면 돼요. 갑시다. prior to 뭐뭐 전에라는 뜻입니다. file sharing services 파일 공유 서비스 전에 그러니까 파일 공유 서비스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음악의 앨범들은 landed exclusively in the hands. 그러면 land라는 말은 이 land란 말은 원래 땅이란 말이잖아. 그지? 땅, 육지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 이게. 이해돼요? 땅이나 육지 이런 게 land예요. 그러면 봐봐. 무언가가 땅으로다가 오는 건 다 랜드야. 로켓가 쭉 와서 내려앉았어. 이거 랜드야. 비행기가 쭉 와서 땅에 앉았어. 이거 랜드예요. 물에 있던 애들이 쭉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땅으로 올라왔어. 이거 랜드야. 그래서 이게 로켓이나 비행기라고 하는 건 착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병대가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는 건 상륙이라고 하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끌어올리잖아? 그러면 이걸 뭐 하는 거야? 낚는다. 물고기 낚는다는 뜻도 랜드에 생기는 거야. 랜딩.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랜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육지가 있고 이렇게 내려앉는다.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음악 비평가의 손에만 내려앉았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음악 비평가의 손으로만 이 음악 앨범들, 뭐 CD라든지 이런 게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Before, 뭐 전에? 그들의 발매 전에. 그러니까 앨범이 팔리기 전에도 음악 비평가들은 먼저 그 CD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These critics would listen to them well before. 근데 well은 강조하는 말로 쓰였어. 전치사 앞에 쓰일 때 뭐 충분히 이런 뜻의 강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비평가들은 그것들을 듣곤 했습니다. 아주 사전에 듣곤 했다는 얘기죠. 일반적 대중이 could then preview them. 다시. could 다음에 listen to them이 빠진 거야. 그죠? listen to them이 빠진 겁니다. Before the general public could. 일반 대중이 들을 수 있기 전에 듣곤 했고, 그 다음에 preview, listen하고 preview가 병렬인 거죠. Preview them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their reviews. preview, 미리 사전에 보는 것이 preview예요. 시사회 preview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사전에 그것들을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것들을 사전에 듣곤 했습니다. 그 세상의 나머지를 위해서 그들의 리뷰, 평 속에서. 리뷰라는 평. 그죠? 비평이나 평을 리뷰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would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습관적인 얘기, 지금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would라는 표현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정보까지 나온다고. 아, 옛날에는 이랬구나. 지금은 아니겠구나. 알겠어요? Once the internet made the music easily accessible. 일단 인터넷이라는 것이 음악을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allow, 허용했어요. Even advanced releases, 사전 발매라는 것이 to spread, allow 목적 투동사 원형이야. 사전 발매라는 것이 spread, 퍼지게 해줬어.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지게 해줬을 때 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런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become democratized, 민주화되었어. 그러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야. Which meant, 그 말의 의미는 critics, 비평가들은 더 이상 독점적인 그런 접근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점적인 것을 가졌잖아. exclusive하게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유니크라는 게 독점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못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that is, 즉 critics and lay people, 비평가들과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lay people이에요. 평민들은 모두 A and B alike 쓰면 이제 both A and B랑 같은 말이야. 이 둘 다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획득한 이후에나 획득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Social media services also enabled people.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은 또한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공표하다, 발표하다, publicize예요. 그죠? 그들의 관점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On new songs, 새로운 그런 노래에 관해서. 그 다음에 리스트는 등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새로운 favorite bands를 자기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게 리스트하는 거죠. In their social media bios. 그죠? 그들의 소셜 미디어 바이오스.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요,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를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력이에요, 양력. 그냥 소셜 미디어에 양력 있잖아. 그 앞부분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양력, 그런 부분에다가 올릴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argue over new music.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어디에서? message boards, 게시판에서. The result was that. 그 결과는 대디였습니다. Critics. 비평가들이 이제는 could access the opinions of the masses. 대중의 의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 On a particular album. 특별한 앨범에 관한 대중의 그런 의견에 접근이 가능해졌어. Before writing their reviews. 그들의 평을 쓰기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중들이 뭐 했습니까? 대중들이 먼저 비평가보다 먼저 앨범을 들어보고 평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젠 동시에 받아보니까는 대중들이 먼저 평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비평가들이 대중의 평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평을 쓰는 그런 옛날과는 완전히 전도된, 그죠? 뒤집혀진 그런 순서를 갖는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Thus, 그러므로 instead of music reviews guiding popular opinion toward art, instead of music, 음악의 그 평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guide, 인도하는 거죠. 대중의 의견을 예술 향해서 인도하는 대신에, 그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As they did in pre-internet times, 인터넷 이전의 그런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음악의 reviews가, 음악의 그런 평이라고 하는 것은 began to reflect,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건 아니야.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 즉, 인터넷 나오기 전과 인터넷 나온 이후의 그 두 개의 그 과거죠. 옛날, 먼 과거, 최근의 과거.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과거, 먼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크리틱스가 독점적으로다가 앨범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쓰면 그것을 대중들이 보면서 그 음악을 향해서 유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대중들이 동시에 앨범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대중들이 평가를 쓴 걸 오히려 비평가들이 읽고 나서 평을 쓰는 그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음악 비평의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전체 내용 포괄됩니다. 그죠? 키워드 들어있고요. 내용 일치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다양한 장르를 못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었어. 그죠? 비평가의 음악 비평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옛날 얘기잖아. 요즘은 대중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새로운 음악은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된다. 아니죠. 공개가 된 후에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막 써서 올리면 그걸 비평하고 읽는다는 얘기지. 내용 일치적으로 틀렸습니다. 온라인 환경이 되도록 음악 비평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없는 얘기예요. 상승이, 비평의 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내용 일치가 안 됩니다. 쉽게 정답 1번인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주제입니다. 빠르게 읽어보면서 정답 찾아가 봅시다. 문맥독해 합니다. Difficulties arise. 어려움이 발생한대. When we do not think of.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여기지 않을 때 think of A as B예요. think of A as B. 사람과 기계를 협력적인 체계로 간주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대. 됐어요? 간주하지 않고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할당한다는 게 assign A to B. assign A to B가 나왔어. assign A to B예요. whatever tasks. 이 whatever이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은 그냥 whatever 이해시킬 수 있는데 국문 시간에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whatever task라는 말이 any tasks that 이 의미를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ny task 의미의 그런 직무인데 that can be automated 자동화될 수 있는 의미의 직무들은 기계들에게 할당하고 그 다음에 leave the rest 나머지를 사람에게 남겨주는 이럴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 일어난대? 기계와 사람들은 협력 시스템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협력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 발생하고 그 기계한테 자동화될 수 있는 거 다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주면 문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이것은 ends up 다음에 ing, 원래 ends up 다음에 ing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소 또는 상태가 나올 수 있는데 end up 장소 또는 상태는 결국 이 장소 또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계 같은 방식으로, 방식이야 패션,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사람들이 기계처럼 행동해야 돼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그 기계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방식들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기계처럼 행동하게 되고 근데 기계처럼 행동하는 건 인간의 능력에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얼럿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얼럿이란 건 뭐야? 신경을 막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 경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긴장 상태인 상태를 얼럿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or long periods, 긴 시간 동안 비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서투른 무언가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우린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With the extreme precision, 극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the precision and accuracy, 정확성을 가지고, 근데 required by machines, 기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필요되는 그 극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또다시 이건 무언가인데 우리가 능숙하지 못한 무언가예요. 근데 아까 문제점이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결국 인간이 잘 못하는 일을 하게 자꾸만 요구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the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우리가 기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를 나눌 때, 그죠? divide up 할 때, 나눌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의 구성 요소를 기계용, 인간용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나누면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나누면 우리는 fail to 뭐만 못한다.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 and capabilities. 인간의 강점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해. But instead, 대신에 rely upon areas. 어떤 그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데 어떤 영역이면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영역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blamed, 비난을 받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계하고 인간의 그런 일에 대한 구성 요소를 분리시키면서 모든 문제점이 생긴 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1번 difficulties 어려움입니다.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입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정답처럼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 착각이지. 본문에 이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두 번째, 혜택들입니다. 허용하는 것은 혜택들이에요. 기계와 인간들이 함께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혜택들입니다. 함께 일해서 생긴 혜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슈는 문제입니다. 할당하는 것이 문제야. 부적합한 일들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부적합한 일들은 뭐야? 기계에게 적합한 일들이죠. 기계한테 맞는 일들을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In automated systems.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그럼 봐봐.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봐. 여기서 말하는 unfit task가 뭐예요? 기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계속해서 언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그걸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의 문제점 나왔잖아요.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인간들이 계속해서 pursue machine automation, 기계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없어요. 이유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nfluences of human actions. 인간의 행동에 영향입니다. 뭐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기계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야.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접근한다는 거 다시 봐봐. 대입학 정답 순위 요거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고 내용일치가 돼야 된다고. 내용일치 안 되면 정답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있으면 이거 다 써준 거야. 그 다음에 24번 제목입니다. 보자. 또 이 부분만 보면 답 나오거든요. 응? 근데 이 부분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후적 해설을 하게 되면 이런 거지. 선생님들은 다 읽어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래 선생님이 독해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 첫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 첫 문장이 왜 이해가 안 되냐? 문맥 독해를 하려면 최소 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문장이 있을 때 두 번째 문장부터 이해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첫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첫 문장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글을 다 읽고 나서 첫 문장 다시 읽으면 이해가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문장 이해된다고. 지금같이 중요한 내용을 딱 전달을 해줬어. 글을 읽은 상태에서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읽은 상태에서 이거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 그럼 설명할 때 야 이러니까 정답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해봐. 봐봐.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터치. 이 촉감이라는 것을 시간적 현상으로다가 생각하지 않는데 시간적 현상을 여기지 않는데 하지만 그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이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그것이 공간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촉감이라는 것은 공간적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공간적인 것만큼 시간적인 것이기도 해. 알겠어요? 그럼 시간적이라는 것이 이걸 핵심 내용이니까 그것만 찾으면 정답 나와요. Touch and movement. 터치와 움직임, 접촉과 움직임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인류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뭐 이런 얘기 없는 얘기고. Time does matter. 시간이 중요합니다. 감춰진 터치의 에센스, 본질이에요. 시간이잖아, 본질. 감춰진 게. 우리는 스페이스, 공간만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 2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게 사후적 해설이라고. 속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 그게 의미가 뭐가 있니?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응?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 얘들아, 이거는 주제문이고 밑에 지금 이건 이 지문은 아니에요. 이 지문은 그런 게 아니지만 밑에 예시가 나오잖아. 이것도 뒤에 예시가 나오긴 해.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주제문 보고 이해했으면 끝나는 거지. 못하라고 예시까지 읽니? 예시 읽을 필요 없어. 대표적인 헛소리야. 그래서 대표적인 헛소리야. 왜? 아니 글쓴이가 쓸데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어? Reading for Result 같은 그런 독해책을 봐봐. 추상적인 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추상적인 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경험이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석의 여지가 사람의 100명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추상적인 내용은. 그러면 그 100가지 해석 가지고 정답이 나오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내용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밑에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뭐가 착각이었고, 그죠? 뭐가 맞는 것인지를 제대로 정리를 하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글은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예시를 읽지 마? 예시를 읽어. 예시를 읽어야 내가 읽은 것에 대한 정확성이 판단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가끔 보면 공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얘기예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보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뽑아낸 정보가 옳고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 추상적이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뭘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또는 재진술된 내용을 통해서 또는 그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다 읽으세요. 알겠어요? 답 나올 때까지는 다 읽어야 돼.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부터 하면 되죠. 당신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험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다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대. 그럼 이 실험은 내용은 이 내용이랑 연관되는 거지. 친구한테 한번 요청해봐. To cup his hand. 손을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죠? 컵 모양 올무리고 palm face up.
이게 이제 손바닥 면을 위쪽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다음에 close his eyes 눈을 감은 채로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small ordinary object를 쓰니까 이거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얘기야. 올려놔. 눈 감고. a ring. 그 small ordinary object의 예시가 나온 거야. 반지든지 지우개든지 어떤 것이든 충분할 거야. 그리고 ask him to identify it. 그에게 식별하라고 한번 요청해봐.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손에 어떤 면도 움직이지 않고 이거 식별해내봐. 이게 뭔지 한번 식별해내봐. 알겠니? 모르겠지.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a weight. 그는 어떠한 단서도 갖지 못할 거야. other than 뭐뭘 제외하고 무게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크기라는 걸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서도 갖지 못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그런 다음에 그에게 눈을 계속해서 감고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s. 그 물체 위로다 손가락 움직이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도록 해보래요. 이거 마우스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마우스 건들면 안 되겠네요. 다시 물병을 달았습니다. 한번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 뭔지 알겠어. 이렇게. 그러면 he will most likely 그는 아마도 identified 그것을 식별할 거야. at once 즉시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허용함으로써 you've added time 당신은 시간이라는 걸 첨가했어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촉각이라는 그 감각에 그 시간을 첨가했어. These are direct analogy. There's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그런 유사함이 존재합니다. 뭐 사이에? The phobi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당신의 망막의 phobia 중심화라고 하지. 이게 왜 눈이면 이 수정체가 있고, 이 초점이 이렇게 맺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이제 그 phobia입니다. 그 다음에 망막의 그 중심에 있는 phobia와 그 다음에 당신의 fingertips 손가락 끝 사이에는 직접적인 그런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Both of which 그 둘 다는 have high acuity 그 높은 예민함을 갖고 있어요.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당신이 감각을 촉감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utton your shirt 셔츠의 그런 단추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당신의 정문을 unlocking 잠금 해제하는 건데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잠금을 해제하려면 열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거라면 그러면 손잡이를 찾아가 안 보이니까 누구나 감는 거랑 똑같잖아. 거기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돌려야 되잖아. 이거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인데 촉감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뭐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유형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촉감의 유형에.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지면서 촉감이 바뀌는 거지. 하나의 감각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랑 관련이 없는 거지. 근데 만졌잖아.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촉감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촉감이 변하는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1번. 내가 1번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촉감과 움직임이라는 것이 인류의 두 가지 주요한 요소다. 휴머니티에. 뭐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Time does matter. 시간이 중요합니다. matter는 자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A hidden essence of touch. 이것이 그 촉감에 감춰지는 본질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정답이죠. How to us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한 방식으로다가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 없어요. The role of touch in forming the concept of time. 촉감이 역할이 있다는 거지 시간의 그런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란 개념을 형성하려면 촉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이게 없는 얘기인데 혼선진 거지. 본문의 표현을 이용했지만 전혀 정반 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he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as a booster of knowledge. 놀라운 촉감의 기능입니다. 뭐로써? 지식의 촉진자로서. 그러니까 촉감이라는 것이 지식을 촉진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일치되는 것은 정답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 일치 문제는 원래 안 풀어주는데 수능이니까 내용 일치 문제를 잠깐 보고 할게요. 이 표에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In the case of Spain and Italy,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그런 사례에서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그 온라인의 몫이죠. 온라인의 몫인데 retail sales, 소매 판매의 온라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에서 less than 5%, 둘 다 5% 미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하고 2019년에 둘 다 5% 미만이었는데 5.4%가 있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지. 5번이 틀렸어요. 둘 다 5% 미만이 아니야. 하나는 5% 넘는 게 있어. 여기서 그 각각의 나라에서 2012년, 2019년이면 4개의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데 그 4개의 데이터 중에서 다 5%가 안 돼야 돼. 미만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5.4%였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6번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retiring, 은퇴한 후에죠. 1952년에 은퇴한 후에 Knight는 remained active.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글쓰기에서. 그럼 가르치는 데서 활동적이고 글쓰기에서 활동적이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글 썼다는 얘기입니다. 5번. 은퇴는 가르치는 데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이다. 틀렸죠? 둘 다 했습니다. 그 다음 27번. use 보면 여기 보면 helmets are not provided. 헬멧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헬멧 제공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너무 유추하기 쉬웠네요. 그 다음 28번.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여기 topics to be covered, 다뤄지는 그런 주제의 special effects, 특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특수 효과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나머지 다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해보고 좀 이따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